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스트 분이 계시죠? 깊은 인연이고 또 되게 오랜만에 뵈어서 맞아요. 뭔가 낯설지만 또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민주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어색하네요. 혹시 작가님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임민주 작가고요. 독립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깔끔해. 너무 좋습니다. 네. 세부적인 책들은 저희가 소개드릴게요. 취중성장 에세이였던 94년산 박민주, 술 주자를 써서 주자로 네. 같이 기록을 하셨고요. 지난주에 쓴 일기도 다시 보자, 지난 민주일기, 그리고 앞으로를 걱정하는 당신을 위한 문답집 뭐 해먹고 살지를 가장 최근에 텀블벅으로 진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 민주 작가님 모시기로 하고 나서부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뽑게 되더라고요.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져서 그러면 하나씩 주제에 대한 질문들 들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취중성장 에세이라는 소개글과 책 제목에 있는 박민주의 주자를 술 주자로 표기한 게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처음에 책을 내시게 된 계기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94년생 박민주는 어쩌다 보니까 좀 남성 공포를 고백한 얘기가 되었는데요. 네. 이게 아주 과거에 저한테도 되게 안 좋은 가정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발단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도 약간 대인기피 같은 것도 있었고 사람을 좀 기본적으로 좀 잘 못 믿고 막 사람들이 날 막 때릴 것 같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잘 말을 하다가도 막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내 방어 기제는 방어 기제고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내가 좀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시도한 거죠. 네. 그래서 사랑이 가능한 인간이 되어보고자 연애를 했고 책 내용에 보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순화를 되게 많이 했어요. 사람들은 약간 어떻게 이렇게까지 쓸 수 있어라고 하는데 그래도 맨 마지막 연애는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제가 심리 상담도 꽤 받아 있는 상태여가지고 많이 극복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책방 연의에서 진행을 했었던 독립출판물 수업을 듣게 돼요. 네. 아는 출판사 대표님께서 그 수업을 여시는데 그분이 제 대학교 때 미학 수업에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때 마음이 좀 울렸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래가지고 그분이 꼭 이거를 들으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독립출판은 1도 몰랐고 그냥 또 내 마음을 약간 울려주겠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집합이라는 책을 엮게 되고 고집이라는 글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뭐 나는 집 중에서도 고집에 살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책인데 근데 그걸 쓰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책을 계속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자꾸 막 뽐뿌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넌 책을 만들어야 한다. 약간 되게 팔랑팔랑 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주제들을 되게 많이 살펴봤는데 되게 무거울 수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공포를 얘기하려면 결국엔 어린 시절을 얘기해야 되고 그럼 어린 시절 내 상처가 왜 일어났는지 무엇이었는지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무겁기는 한데 이걸 말하지 않고서는 무엇도 말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결국 다 글로 가는 그게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상태여가지고 그냥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대한 복수를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글을 썼고 정말로 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한테 막 너는 되게 쿨하게 생겼잖아. 너는 무던하잖아. 너는 뭐 아무렇지 않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 책을 팔았어요. 그러면서 약간 되게 행복해했어요. 거기다가 막 그런 내용 썼거든요. 약간 나는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되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한 결과가 지금인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해서 책들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뭔가 그분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책을 내고 나서 좀 마음의 변화 같은 거라도 있었을까요, 혹시? 저의 옛날 상처에 대해서
한 고등학생 때까지는 약간 웃으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다른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그거 방어기제야 라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그거를 웃으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도 정말 그러긴 했거든요. 네.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네? 뭔가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밖으로 꺼내고 나니까 제 마음 상처 위에 좀 바람이 통하기 시작한다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고 뭔가 부모님께서도 원래는 이런 태도였어요. 네가 그 일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갇혀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책으로 이제 딱 나오고 나니까 심각성을 인지하시더라고요. 약간 네. 충격 받으신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민주 작가님에 대한 그런 속내를 다 알게 된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시간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정말 이런 식으로 내가 상처를 줬구나라고 하면서 거리를 진짜 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독자로서는 되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실제로 책을 읽다 보면 첫 페이지에 지은이 박민주가 아니라 담은이 민주 친구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자를 민주 친구라고 칭하시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간 부끄러울 때, 네. 내 얘기를 꺼내기 부끄러울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거 내 친구 얘기인데. 그래서 뭔가 그런 고민 상담을 하듯이 좀 털어놓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얘기를 꺼내지 않고서는 뭔가 아무것도 꺼낼 수 없다라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끄럽지 않다거나 그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용기는 내야겠는데 뭔가 말도 해야겠는데 이걸 어떻게 꺼내지?에 대한 결과물이 결국에는 약간 좀 찌질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로서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작가님이 이제 익민주로 활동하실 거라고 저희끼리 나눈 얘기에서는 그렇게 밝혀주셨는데 네. 책마다 필명을 혹시 다양하게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왜 노래 중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다시 나무?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판단을 되게 쉽게 하거든요. 나는 내 속에는 우리들 속에는 우리 안에 너무나 소중한 내가 많잖아요. 자기들이 뭔데 지금 나를 얼마나 봤다고 지금 판단을 그런 식으로 해. 이게 굉장히 제가 작가를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마음이었기 때문에 뭔가 계속 성을 갈면서 활동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약간 막 그런 느낌으로 했었죠. 근데 나중에 가면서는 통일할 필요성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계속 쓸 거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익명의 민주였어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익민주라고 쓰고 있는 것이고 일단 민주는 민주인데 익명성에 기댈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치졸한 이유인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좋아서 제 이름은 신민주고요. 제가 여러분 계속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혀가 길어서 시옷 발음이 센데요.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살사 소스는 할 수 있어요. 살사 소스를 어려울 것 같아요. 살사 소스는 살사 소스 약간 이렇게 뭐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는데 분명 이거 들으신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은 따라하셨다. 나는 할 수 있나 막 이러면서 살사 소스. 네, 다음 질문 제가 드릴게요. 되게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너무 재밌네요. 작가님의 책 지난 민주일기는 크래커스북 61화 작지만 속이 알찬 책에서 소개가 되기도 했어서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도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일기를 쓰고 나서 그리고 다시 그 일기에 대해서 글을 썼던 책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책의 후반부로 갈수록 자신에 대한 성찰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되고 있는 듯 느껴졌는데요. 지난 민주일기가 탄생하게 된 계기랑 그리고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계기라고 하시니까 이거는 제가 준비를 했던 대답은 아니긴 한데 제가 어제 글을 쓰다가 문득 알게 된 거예요. 편집자로서의 나와 작가로서의 내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 최근에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나의 모습을 좀 정리하는 글을 쓰고 있었는데 94년산 박민주를 쓸 때 글을 작가로서 다 써놓은 다음에 나중에 편집자로서 그걸 다시 읽는데 얘가 뭐라는 거야? 약간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중언부언 써놨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그때 나한테는 이게 정말 소중한 얘기였을 텐데 이걸 내가 건드려도 되나?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네. 보면서 다음 책에서는 시간을 좀 왔다 갔다 하는 책을 좀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나와 약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쓰면 어떨까? 그러면서 이제 책을 쓰고 나서는 솔직히 결과물로서는 나와의 연대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천군만마와 같은 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이런 송민호 씨. 이런 노래 가사가 있는 것처럼 뭔가 살면서 되게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정말 누가 대답이라도 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종교가 없거든요. 네. 저한테 믿을 건 저밖에 없어요. 저는 뭐 어디 가가지고 전 봐도 뭐 기인이 언제 들어온다. 이 기인은 어떠할 것이며 너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다. 라든지 어떤 남자가 들어올 건데 그 남자는 되게 막 뭐 잘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돈도 많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 필요 없고. 왜냐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되게 설레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아 맞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에 기대를 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이 되고 나한테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그때 느꼈으니까 나한테 그런 걸 주는 사람이 내가 되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나를 믿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냥 시간을 빨리 감아서 그러면 그 분명히 나는 열심히 살 테니까 아마도 일주일만 지나도 분명히 많은 일들이 해결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썼었고 글을 통해서 정말로 나와의 뭔가 이해, 피는 긍정적인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작가님한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던 책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랬죠. 뭔가 미래의 나를 든든한 언니처럼 여기고 글을 쓰고 그거를 이제 피드백해주는 것도 뭔가 되게 듬직하다는 느낌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시간상으로 보면은 처음에 제작을 할 때의 과정은 뭐였냐면 매일매일 일단 일기를 써요. 일주일 그렇게 일기를 쓰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과거의 나에게 대답하는 일기도 쓰고 그 날의 일기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쓰는 거네요. 네. 결국에 나는 언니이자 동생이기도 한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를 이렇게 막 비판하다가도 다음 주에 나는 또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막 이런 네.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했어서. 그럼 다음 질문 작가님이 해주실까요? 네. 작가님을 처음 배웠을 때만 해도 독립출판과 콘텐츠 에디터 일을 겸험하고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게 다방면으로 재능이 되게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독립출판가와 콘텐츠 에디터 각기 다른 매력은 무엇일까요? 일단 제작, 유통, 홍보를 누가 하는가. 네, 그게 굉장히 차이가 커요. 네. 그러니까 독립출판을 할 때는 기획, 집필, 편집, 제작, 유통, 홍보를 보통 자기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인 이제 출판이니까. 그렇죠. 근데 콘텐츠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제작, 유통, 홍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그들을 고려해서 목적에 맞는 기획, 집필, 편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한데요. 네. 근데 뭐 누군가의 말을 내가 소화해서 쓸 때가 그리고 특히 더 많기는 해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그 제작 과정에 차이가 있고 누가 하는 말이냐, 내가 다루고 있는 그 글이 누가 하는 말이냐가 좀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온 소리를 쓰는 거는 이제 독립출판이고 누군가 다른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걸 하면서 배우게 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되게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얻는 에너지가 되게 큰데 독립출판 같은 경우에는 기획이 자유로워서 좋은 것 같아요. 기획을 할 수 있는 게. 근데 제가 MBTI가 INTJ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그게 되게 기획을 엄청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막 긍정 뿜뿜 약간 이런 기운이 돼요. 그래서 장애물을 좀 만나도 그럼 물론 만나면 되게 막 디프레스 되는데 그래도 금방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럼 제 머릿속에서 막 빠바바바바바바밤 빠바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소리가 막 울리는 것 같고 뭐죠? 맥가이버. 네, 맥가이버네요. 네, 그래서 제가 독립출판을 하고 있고 근데 동시에 에디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립출판과 유튜브 그리고 텀블벅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시려는 작가님의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남은 2020년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지금 다음 책을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제목이 멀어서 가까워지는 것들
입니다. 네. 웬만하면 지켜요. 기획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나올 거고 저희 집이 경기도 외곽이라 가지고 네. 어딜 가도 왕복 한 3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본 것들, 뭔가 버스에서 내 옆에 앉아있는 아저씨도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들을 좀 담았어요. 그 제작기를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브런치에 연재를 계속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연재해서 독립출판 수업을 여는 것이 이번 연의 목표입니다. 오, 근데 너무 브런치 글만 올리는 것 같아서 오늘 이것도 올리려고요. 아. 아. 좋습니다. 네. 그 이외에 또 업무적으로는 에디팅도 계속 하고 있고 곧 있으면 이제 글쓰기 수업도 열어요. 우와. 그다음에 음악을 배우고 있어요. 음악 어떤 거 하세요? 전자음악을 만들고 있는데 보통 EDM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음. 저는 좀 약간 찰랑찰랑 흘러가면서 약간 가끔씩 부서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다양한 질감이 나오는 소리들을 기본적으로 좋아해서 좀 들었을 때 몽환적이고 평온해지는 느낌이 나는 전자음악을 되게 많이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네. 이번 연에 그런 음악을 만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연에 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책 팔아서 음악 공부를 하는 책 팔아서 책에서 음악 음악 공부할 수 있으면 대단하죠. 아니 되게 멋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너무 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멋있는 사람이 되려고. 포부를. 네. 그거를 다 이루시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저희가 1부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네. 후루룩 지나갔어요. 그러면 저희 다음 주 예고해주시고 넘어가 볼까요? 다음 주 주제는 내 길을 알려준 책입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이 주제를 뽑게 된 게 작가님의 책들을 읽으면서 조금 뽑게 된 주제들이거든요. 저희 다음 주 주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또 같이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그때 더 긴 얘기 나눠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